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2.7% 이상 밀리면서 1900선을 이탈한 채 마무리됐었는데요. 월요일장인 오늘 1900선을 다시 회복하며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다시 현재는 1900 아래로 밀린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도 반등으로 출발했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501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500선이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100원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 오늘까지 3일째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10월장이 마무리되고 11월장이 시작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함께 11월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10월 29일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1901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18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10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1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차익 중심으로 1,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502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507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관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는 중이지만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502선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이 매도해서 장중 매수로 전환하면서 수급 면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8억 원 정도 매수 보이고 있고 기관은 그보다 더 많이 4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1원 내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6원에 출발했습니다. 3거래일째 1,100원에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연저점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했고 또 30일로 예정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이 겹쳐지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096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이 부진한 모습인데요. 실적 악화와 또 원화 강세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3%, 오늘 기아차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3.3%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살펴보시겠습니다. 금융주가 소폭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가 각각 0.7%, 0.8%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나흘째 약세 이어가면서 0.5%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0.6% 상승 중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M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SM은 3% 상승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가 각각 1.6%, 1.3%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다음도 각각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JENM이 3%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네요. CJ는 1.2% 상승하고 있지만 포스코 ICT는 0.15%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간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적으로는 현대차 3인방, 또 정유주, LG그룹주, 스마트 관련주로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현대차 3인방입니다. 현대차 3인방은 실적 부진과 또 환율 하락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큰 현대차 3인방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가격이 비싸질 것이란 걱정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오늘 2%에서 3%대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6만 원대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정제마진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유주가 소폭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지만 호남석유와 GS는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LG그룹주 살펴보실 텐데요. 현대차 3인방과는 달리 실적 개선 소식에 오늘 LG그룹주는 상승 나타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LG디스플레이는 실적 기대감에도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가 가장 눈에 띄게 7% 급등했고 나머지 LG그룹주는 1에서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울진 원전 고장에 따라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웅진홀딩스와 또 JYP 엔터테인먼트, KB금융, 호텔신라 순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기업들의 합병, 인수, 매각에 따른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웅진홀딩스입니다. 웅진코웨이가 매각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웅진홀딩스가 이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85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와 합병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3일째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일 전 4,500원이었던 주가는 벌써 6,000원대 바짝 다가섰고요. 오늘 6% 급등하면서 5,790원입니다. KB금융이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ING생명 인수 기대감에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정도 상승하면서 37,650원입니다. 마지막 특징주인데요. 반면 부진한 실적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입니다. 호텔신라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비용 증가로 직전 분기 5.9% 증가한 349억 원, 시장 기대치 24.7%를 하회하면서 오늘 7%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4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현물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은 3,1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오늘 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국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 지금 현재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역시나 1,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심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일단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여타의 다른 업종들은 이제 매수를 하긴 합니다만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는 섹터는 좀 없는 상황이고 전기전자 쪽으로 좀 강하게 오늘 LG 쪽의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쪽의 좀 흐름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전기전자 쪽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운수장비 쪽 이러한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저가 매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건설 쪽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현대건설이나 오늘 대우건설 좀 3%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어떠한 업종에 조금 집중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의 이러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의 이러한 쪽으로도 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좀 같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약한 섹터는 계속 약하고 강한 쪽만 계속 강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약간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반등을 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 혹은 상승,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시장의 좀 변화는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수는 지금 1,895포인트, 1,900선을 좀 이탈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대선 전까지는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대신에 미국 대선 전에 그러니까 올 주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전강 후약의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 초에는 좀 상승한 이후에 다음 주죠. 바로 미국의 대선 같은 경우 바로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약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의 종목들도 좀 순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중소형주 개별주 중에서는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계속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흐름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보자면 오늘 또 500선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502포인트. 장중에는 501포인트
저가상으로 501포인트까지 좀 왔었는데요. 장기 평선에 좀 걸려있는 상태이면서 500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 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로 유입이 되는 거죠. 오늘 SM 같은 경우는 3%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주도 KG 이니시스나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뭐 예전에 말씀드린 그런 트레이딩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기존의 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금에 대한 부분은 50% 정도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초반에 만약에 주초에 상승이 좀 나타나고 주초반에 나타난다면 그때도 여전히 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조금 주식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약간 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뭐 건설주의 반등,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오늘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전자결제주의 흐름,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의 뭐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뭐 지속성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의 이러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뭐 성장의 지속 부분이라든가 뭐 실적 개선 지속 이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 전기전자 쪽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뭐 LG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요. 실적과 수급에 대한 부분. 특히나 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7%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된 부분,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삼성과 LG 쪽을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의 앞으로의 성장의 폭보다는 LG 쪽에서의 성장 폭, 이런 부분이 더 크게 기대가 된다는 이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판단으로 LG 쪽의 주가 흐름들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주사 LG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LG 같은 경우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주사 중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매수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시각은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주 현대건설도 오늘 강한 반등을 좀 넘어서서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업황 자체는 사실 분명히 뭐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건설주 중에서도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한 3% 정도 강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낙폭 과대한 종목, LG생명과학을 좀 짚어보자면 기존에 이제 강했던 섹터 중에서 지금 현재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의 좀 횡보 구간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분명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약간의 상승의 강도는 좀 약해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종목별로 좀 잘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을 한번 좀 그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신저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실적 발표 이후에 여전히 그런 우려감과 4분기에 대한 부분의 또 우려감,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환율은 이제 하락하는 속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해도 완만한 그런 하락 부분이라든가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로 막 계속 하락한다든가 이러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환율의 영향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미 사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신저가를 형성하는 그런 구간에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 만약에 손실 구간에 있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좀 그대로 좀 홀딩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좀 그 시각을 좀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상당히 메이저들의 수급은 상당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그럼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급은 유일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매수 주체가 바로 연기금이죠. 연기금. 지금의 그러한 매수 패턴을 좀 보자면
일전에 하반기 때 그런 주요 매수의 종목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가 NHN이라든가 KB금융, 현대글로비스, 호남청 이러한 민간주들을 오히려 좀 계속 사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LG 쪽 같은 경우의 흐름들은 기금에 의한 그런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연기금이 지속 매수를 하면서 상승하지 않은 종목, 최근에 또 매수를 하는 종목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면 뭐 SK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매수가 유입이 되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현재 상태에서도 그대로 계속 좀 관심이 계속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뭐 NHN 같은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금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크게 뭐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웹게임에 대한 그 규제 부분, 이러한 시행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 시행된 건 아니죠. 예정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좀 주가가 좀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현재 뭐 기금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목별로의 이러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부분은 여전히 지수는 좀 아직 좀 위험한 상태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이후에 지수가 상승을 해서 1920, 1950포인트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여전히 좀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증시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여전히 1900선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더 늘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전거래일보다 1.8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 현재 1893포인트, 코스닥은 3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으로 가서 김건수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예. 자동차 쪽에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기아차인가요? 오늘은 기아차에 대해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와 함께 그 4분기 그 회복 기대감이라는 양면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반등을 이뤄가면서 다시 오늘 또 하락세를 또 이어지는 이런 지금 변동성이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그 3분기의 파업 손실이라든지 현재 그 원달러 강세에 의해서 그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 것이라는 예상 등이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10%에 가까운 영업이익 달성할 것이라 좀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 환차익에 따르면은 한 7%대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오늘도 4%에 가까운 3.6%에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가격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볼 수 있는 68,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자동차 업종이 다소 원달러 강세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취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대에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 좀 전에 김영근 전문위원과는 다른 의견이신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손절 가격을 6만 원으로 정해주셨는데 오늘도 조금 6만 원이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6만 원의 종가로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추세적으로는 자동차 업황이 다소간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예상은 해보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환율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수출을 하는 데 따라서는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수출 가격이라든지 환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예상이 되어지고 또 수출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 수출 가격 단가를 맞추려다 보면은 이익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 신차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신규적인 그 주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락 방향 쪽에 좀 더 많은 그 뉴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적으로 좀 보수적인 대응을 좀 권해드리고요. 6만 원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확인되는 가격이 보인다고 하면은 매수를 통해서 또 수익 기대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업황이라든지 4분기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이미 기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업황이 다시 돌아설지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다수적으로 좀 보수적인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기아차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아차 관심 있으셨던 분들 모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유명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예. 홈쇼핑 업계 지금 1위이기도 하고요. 유통업 쪽에서도 발군의 지금 성장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소간의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성도 예측이 되어지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이나 가전업을 비중을 좀 낮추고 최근 수익성이 높은 의류라든지 렌탈 제품의 비중을 좀 높이면서 성장성이 좀 더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3사 홈쇼핑 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3분기에 실적의 개선이 예상되어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업황이 다소 부진한 업종 대비해서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대응도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정고점이었던 16만 5천 원은 달성이 가능한 기술적으로 윗방향으로 열려있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금일도 좋은 흐름 2.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 가격은 16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매수 가격은 13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매수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3만 9천 원 정도인데요. 매수 가격을 13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열흘도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승산이 있다고 여겨지는 오하이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하이오 뉴스 조직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똑같이 49%를 얻어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는 3.1%입니다.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뒤로 연장해주면서 150개의 추가 개혁 조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트로이카의 그리스 실사 잠정 보고서를 이용해 긴축 시한 연장은 수백억 유로의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추가 개혁안에는 고용과 해고에 관한 법 규정 완화, 최저임금 규정의 변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집계한 결과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8월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꺾인 것입니다. 11월 업황 전망 BSI도 70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대기업과 내수기업은 전월 대비 각각 1포인트 상승했지만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전월 대비 각각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죠.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예정된 경제지표 일정을 살펴보면 예. 먼저 오늘 밤에는 미국 9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이 발표되고 30일에는 10월 소비자신뢰지수, 31일에는 미국 시카고 PMI 지수와 유로존 9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11월 1일에는 미국 10월 ISM 제조업 지수와 자동차 판매,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고 2일에는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월 초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1일에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중국 10월 제조업 PMI 지수, 2일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고용지표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31일에는 그리스 지원과 관련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열리고 주 후반에는 그리스 재정 긴축 법안에 대한 그리스 의회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 주목해 봐야 한다 하셨는데 최근에 지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증시 호재는 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이번 주는 증시의 영향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주 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가 전기비 2.0%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인 1.8%와 전분기인 1.3%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GDP 개선은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주택 투자 호전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간 소비는 자동차 등 내구재 증가에 힘입어 전기비 2.0% 증가했고 주택 투자는 전기비 14.4% 증가하는 등 민간 소비와 주택 투자의 증가세가 진행되면서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9월 실물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켰는데요. 해외 여건 개선과 경기 부양 효과에 따른 내수 경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3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소비 수요 증가와 중국 정부의 수출 촉진책 효과 등에 힘입어 내수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하반 경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이 박빙의 혼주세를 나타내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주요국 선거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낮아진 만큼 현재의 조정 국면을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의 영향,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이끌기엔 조금 부족하겠지만 하반 경직성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조금 더 언급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선이 예정돼 있고요. 또 중국의 권력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오바마 롬니 후보의 대선 지지율이 혼주세를 나타내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롬니 후보의 일부 공약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대통령 당선 이후 버냉키 연준의장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근본이제를 내세우며 FRB 역할에 제한을 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향후 금융시장의 파장을 불러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박빙의 지지율로 혼주세를 나타내고 있는 11월 6일 미국 대선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11월 8일부터 제18차 전국 대표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가 실시될 텐데요. 새 정부가 강도 높은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기에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주요국 정치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 이후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선진국들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컸다고 하던데요.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내일은 또 일본의 BOJ도 열리는데 추가 금융 완화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주 25일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1,10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차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수급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9월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추가 환율 하락이 진행될 수 있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환율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폭이 커진다면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가파른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업종 투자 전략은 1,100원 이상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1,100원을 하회하는 국면에서는 유틸리티, 통신, 음식료 등 방어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국내 증시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멘텀 없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증시의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예. 환율이 계속 국내 네.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환율이 1,100원 선이 붕괴된 이후에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1,096.2원 정도로 0.8원 정도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환율 절상의 근본 원인을 재차 한번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QE3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머징에 대한 채권 투자는 좀 늘어난 편입니다. 특히 한국물 채권 수요 급증에 따라서 원화 수요 폭증이 원화 강세를 지금 연속 3일째 계속 원화 강세를 만들고 있는데요. 7월 말에 배팅했던 이퀴티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1,800선 전후에서 샀던 것들을 2,000포인트 종합주거지 선에서 계속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2,000포인트부터 1,900선까지 계속 외국인들은 순매도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근본 배경에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 그리고 선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겹치면서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현실화 과정에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순매도 증가 압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구축된 한국의 경제 환경의 구조를 보면 원화 강세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 하향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고요. 실질 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리스크 오프 욕구가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부담스러운 종목만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도 특히 노련한 투자자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3분기 어닝 시즌도 이제 전환점을 돌아오고 있는데요. 잠깐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버려라라고 얘기를 예.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거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 데이터가 좋았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래 실적이 어두컴컴하다 그러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짙게 자리 잡아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실적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고 믿음을 주고 있는 시장 수급에 확신을 갖는 종목 쪽에는 수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적고도 이러한 확신적인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LG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4,600억대, 내년에는 1.5천억대로 30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 관해서만 시장 상승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 LG 디스플레이의 관계사 또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LB세미콤이라든지 이런 쪽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보험 섹터 쪽 오늘 움직임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 이런 쪽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내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 볼까요? 네,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가 이제 곧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7월 달에 1.5%의 물가가 8월에 1.2% 그리고 9월에는 2.0%로 CPI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지표 타겟 지표인 2.0% 전후에서 충분히 타겟팅이 될 것을 전망하기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강세가 상당히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 원화 강세 자체가 수입 물가의 안정세는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산업 동향과 생산성 관련 여러 가지 지표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우상향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지표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끝으로 관심 종목 정리해 보면서 이번 주 코스피 밴드도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네, 불황형에 강할 수 있는 소비 관련주들 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하나투어, 게임빌 같은 종목들은 기관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순매도하면서도 또 가끔씩 순매수할 때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매집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황형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중에서 향후에 애프터 장세의 실적 확신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과연 있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계속적으로 홀딩 배팅 가능하고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LB세미콘이 실리콘 옥스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플랫폼에서 애플까지 상당히 실적 호전을 담보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추천드리고요. 또 2011년도 신규 상장 종목군들 관심 가졌을 거 강조드립니다. 2011년 상장 종목들은 작년 8월과 올해 5월을 거치면서 주시장이 폭락하면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받기도 전에 주가는 굉장히 낙폭 과대를 보였습니다. 반등 가능 영역 쪽에서 코롱 플라스틱, 나노 신소재, LTS, KINX 같은 종목들이 그러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밴드는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873포인트에서 1926포인트의 짧은 밴드를 이번 주에 오갈 것으로 전망해보면서 금일 내용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 세워보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도 계속 들었듯이 모멘텀 없는 가운데 증시는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의 장세는 예. 뭐 앞에서도 많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기대감들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심리 자체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19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오늘 뭐 소폭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투심이 이제 약화되는 시점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생각했었던 그 1900선을 이탈했고 현재는 투심이 약화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 투매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하실 때는 일단은 이번 주간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60선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투심의 물량이 나와서 한번 물량 회전이 되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때는 일시적으로 상승 반등 탄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감들도 충족해야겠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 부분이 한 1950포인트까지 열리는 약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께서는 전약 후 강을 예측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승으로 돌릴 만한 그 원동력 자체는 네.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둔화 그리고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기대감들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 대비해서 그런 밸류에이션은 좀 높아지는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BCI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 위로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투심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모멘텀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오늘 기간의 매수세를 어느 정도 증시를 방어를 해준다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PER 수준이 현재 한 14배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배 정도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코스닥의 저런 급락 상태는 이상하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 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보합권으로 좀 내려온 종목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이크레더블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뭐 월트 디즈니 만화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기업은 뭐 그런 뭐 게임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네. LG는 신용 인증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모기업이 한국 기업 평가 그리고
할아버지 기업이죠. 그 예. 피치가 할아버지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피치의 그러니까 손자 회사죠. 이 회사는 그 신용 인증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뭐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내수라든지 뭐 수출 이런 경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최근에 외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그동안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했지만 점점 그렇게 글로벌라이징 되게 되면서 외국계 그 펀드라든지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 한국 기업 평가라든지 국내 그 신용 평가사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어갈 정도의 상당히 이익을 크게 취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 신용 그 인증 서비스 외에 또 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B2B 그 물류 거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 올해 6월달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만 신용 그 서비스 쪽으로만 사업 집중도를 높인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일단 이크레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뭐 시장에 관심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이나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 8월 달에 바닥을 형성을 하고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조금씩 그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위아래 등락폭이 크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유효한 구간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상 실적 같은 경우가 내년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뭐 1개월 보유 기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효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8,000원 선을 중장기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물론 약 7,200원 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8,000원 선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세가 좀 이렇게 급변동이 있고 지난 그 7, 8월에 이루었던 이 바닥 부분입니다. 그래서 6,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이름 주의하셔야겠네요. 이크레더블 받아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더존비주온, 아세아텍 그리고 TV로직, KMH까지 4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 현황 살펴볼까요? 더존비주온은 9% 수익 중입니다. 아세아텍 아쉽게도 20% 손실이지만 조금 기대를 버리지 말자 손절가 조금 하향 조정해 보시고요. TV로직은 현재 1% 정도 손실, 하지만 보유 의견이시고요. KMH 4% 정도 손실입니다. AS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더존비주온부터 순서대로 AS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더존비전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뭐 대부분이 이제 시장 충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 사업체 기업의 그 역할이라든지 기업이 하고 있는 영업 자체는 크게 여전히 타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동요되지 마시고 더존비전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목표 주가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세아텍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저도 그렇게 장세의 여파도 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신용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급이 일단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말하죠. 이제 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인정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손절가를 오늘 종가 기준에서 2,500원 선을 탈환하지 못하면 손절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TV로직인데요. TV로직과 이 KMH를 동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로부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말하면 실적이 약간 밀려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하는 있겠지만 2013년까지 그때 실적 1분기에 가셔야 될 때까지 보유하고 가신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장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티브로직과 KMH도 반드시 좀 지켜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모두 AS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크레더블이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수가 한 종목 더 늘어났겠죠. 더존비존, 아세아텍, TV로직, KMH의 오늘의 종목 이크레더블까지 10% 비중입니다. 이어서 전략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존비존은 9% 수익 중인데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아세아텍은 손절가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조정하셨습니다. 2,500원으로 조정하셨는데요. 그대로 이 전략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로직은 역시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기대된다 하셨었죠. 목표 가격은 6,000원, 손절 가격 4,500원은 지켜주시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KMH는 현재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전략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크레더블은 현재 가격에서 접근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6,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91포인트입니다.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혼조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499포인트로 5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